제가 이제 대선 전망 이야기를 참 하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이준석이 당선될 확률이 있어? 안 돼. 이준석은 안 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뭐 오늘 이제 아까 강적들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동탄이 어떻게 뭐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 몇 가지 포인트가 있죠. 그런 포인트를 한번 이제 잡아봤으면 좋겠어요. 국민의힘인데요. 자, 국민의힘의 경선 봅시다.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이 12명이 찬성을 했어요. 그 다음에 3명이 기권했고 8명이 무효가 나왔는데, 탄핵 찬성한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원외 다 합치면 안철수, 오세훈, 유승민, 조경태, 한동훈, 이분들은 탄핵에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힘에 그것도 유력 후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왼쪽에 다 있습니다. 오른쪽에 탄핵에 반대한 분들입니다. 윤상현, 홍준표도 탄핵 원외지만 반대했고요. 원희룡, 나경원, 저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국민의힘도 이제 후보 경선을 해야 되는데, 저는 어제 윤상현 의원이 지금 이렇게 한남동 관저 앞에서 마이크를 잡는 거 보고, 윤상현이 경선에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자, 보시면 왜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의 후보 경선 이제 룰인데요. 이준석 대표가 초대 당대표가 될 때 당원 투표 7, 여론조사 3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가 될 때는 당원 투표 5, 여론조사 5였습니다. 근데 이때가 이제 진짜 혼이 난 거죠. 혼이 나서 이준석 대표 같은 저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김기현 후보를 뽑을 때는 당원 투표 100%로 바꿨죠. 쫄보들이 저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아예 유승민 대표나 이런 분들은 이제 후보군에서 빠져버렸죠. 그게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한동훈 때 8대2로 바꿨어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절대적으로 당원의 뜻이 좌우하는 게 국민의힘 후보 경선입니다. 자, 21대 대선 후보 선출은 언제 될지 모르지만 누가 당선자가 될까요? 저는요, 당원투표 당원들이 지금 탄핵 찬성파가 대선 후보가 되는 거는 결사 반대할 거예요. 왜? 국힘 당원들은 지금 대다수가 탄핵을 찬성한 사람들을 배신자라고 비난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대선 후보가 된다? 용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론조사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격렬하게 반대할 거고요. 저는 7대3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저는 아까 본 것 중에서 여기 왼쪽에 탄핵에 찬성하신 분들이 후보가 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봤을 때 그 당대표고 이제 대선이고 이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대선이니까 그 여론조사를 조금 더 높일 가능성은 없나요?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이게 탄핵에 찬성한 사람이 후보가 되는 거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율이 5대5까지 안 갈 거라고, 절대 5대5로 안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뭐 제 짐작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번에 이제 비대위로 가서 정말 정신을 차려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당원들이 용납을 하겠느냐. 그리고 만약에 탄핵에 찬성한 사람이 후보가 됐다, 당원들이 그것을 용납을 하고 지지를 하겠느냐. 당이 심각하게 분열이 될 겁니다. 경선 과정에서 탄핵 찬성파랑 탄핵 반대파가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싸울 거예요. 그죠? 서로 배신자라고 낙인 찍으면서 그런 전당대회를 한 20일 동안 할 텐데, 그때 국힘은 그냥 질이 멸렬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국힘의 지지율의 포인트가 이제 두 가지인데, 이게 탄핵에 찬성한 사람이 후보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게 이제 한 가지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국힘은 지지율이 무조건 25% 정도는 가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는 정상적인 경우고 탄핵 정국은 다릅니다. 여기 탄핵 정국을 한번 보시면, 자, 보수 정당의 지지율이 뭐 40%, 45%, 48% 쭉 갔다가 홍준표 때 24%잖아요. 자, 저걸 보고 자, 국힘은 무조건 24%, 25%는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걸 잘 한번 살펴보시면 지난번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보수 정당의 지지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안철수 후보는 중도였습니다. 그죠? 국민의당에 있었기 때문에 중도 후보였는데 그때 홍준표 이렇게 당대표가 출마를 했을 때 한동안 10%대에서 머물러 있었어요. 자, 보수 정당의 지지율이 10%대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수 정당 사람들이 우리 안 돼. 이게 탄핵한 사람이다. 절대 안 돼. 그러니까 홍준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오히려 안철수가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보이죠. 급격하게 올라가서 진짜 문재인이 근접했습니다. 그죠? 35%, 37%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0%, 24% 떨어졌어요. 왜 저런지 아시죠? TV 토론입니다. TV 토론 하면서 내가 갑철수입니까? 내가 MB 아바타입니까? 하면서 야, 나는 그 당시 새누리당 못 찍겠어. 홍준표 절대 못 찍겠어. 우리가 탄핵을 당했는데 어떡해? 그래서 보수를 못 찍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안으로 우리는 그럼 중도로 갈 거야. 라고 안철수한테 갔다가 이거 안철수는 너무 후보로서 모자라거든요. 그 지지율이 다시 돌아온 겁니다. 만약에 안철수가 TV 토론을 잘했다면, 만약에 저 자리에 이준석 대표가 있었으면 치고 올라갔겠죠. 그리고 홍준표는 꺾였겠죠. 제 말은 자, 이걸 보시면 그때 범보수 후보를 다 합친 지지율이 저거밖에 안 됐어요. 계속 한 10%대에서 엎치락 뒤치락 했습니다. 저는 이번 탄핵에 지금 이제 탄핵에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흩어지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제 지지율이 뭐 탄핵 반대하시는 분들도 뭐 25%씩 나오고 이제 그러긴 합니다. 그런데 저기가 만약에 보수 후보가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이든지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온다 그러면 저기 또 심각한 분열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자포자기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요. 자포자기하는 분들이 많이 생긴 경우가 언제였나 하면 이명박 대통령 그 정동영 있을 때 싸움이 끝나버리니까 자포자기한 거죠. 그런데 이제 홍준표 때는 자포자기 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안철수로 모이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홍준표로 모여가지고 그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자포자기하는 분들도 생기면 저는 국힘은 20%를 결코 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 대선에서 안철수 의원이 국힘이 아니라 무소속으로 나올 수 있지 않냐라는 질문이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어쨌건 이제 국힘 지지율은 더 까먹게 되겠죠. 네네. 자, 국힘은 지금 어쨌건 이제 안철수를 지지하시는 분들도 우리나라에 몇 프로는 됩니다, 그죠? 그분들이 그 들어가서 국힘의 지지율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면 그거는 뭐 국힘으로 보면 점점 어려워지는 길을 가게 되겠죠. 더불어민주당의 전망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은 뭐 이 기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 같습니다. 40%를 못 넘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윤석열, 이재명, 윤석열 때는 서로 진짜 악마화했어요. 그래서 이재명이 당내 경선에서 이겼을 때 떨어졌던 이낙연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윤석열은 찍으면 안 되지 라고 해서 다 모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악마가 없어요. 이쪽이. 그죠? 국힘도 그렇고 개혁신당도 그렇고 특별히 악마라고 지칭할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의 상황을 돌려보는 거죠. 내가 40대인데 나는 미래가 걱정이 되는데 저 70대 후보를 찍어야 돼? 내가 60대 중반에 이재명을 찍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또 지역적인 기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자기한테 유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절대 지난번과 같은 48%는 못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호남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국 혁신당은 후보를 낼까요, 안 낼까요? 어떤 분들은 뭐 당이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낸다 그러는데 저는 100% 냅니다. 뭘 보면 안 하면요. 지난번에 보궐선거 때 후보를 다 냈잖아요. 부산도 내고 다 냈어요. 그죠? 이제 전국 정당이 되려 그러면 지방선거를 스킵하면 안 됩니다. 지방선거를 넘어가지 않으려면 이번에 대선을 통해서 조직을 다시 만들어야 돼요. 지금 시도당 위원장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부 조직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대선을 건너뛴다고요? 대선 건너뛰면 조직이 다 민주당으로 빠지고 개혁신당으로 빠지고 국민힘으로 빠지는데 그걸 지금 의원이 12명인 조국혁신당이 보고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조국혁신당한테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차라리 호남 후보를 내세우는 거 어떤가 생각을 해요.
호남 후보를 내세우면 아마 민주당을 지지하셨던 분들이 막 고민할 거예요. 야, 이재명 저 하자가 많은데, 범죄자인데, 또 저 경상도 사람인데, 우리 지역을 위해서 뭘 한 게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는 이낙연을 밀었는데 이낙연이 말이야 경선에 떨어지고 그랬는데, 그런 여러 가지 생각에서 지난번에 이제 그때 그 보궐선거 때 군수 선거에서 아주 산파전이 벌어졌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그죠? 그런 게 생긴다 그러면 민주당 지지율 결코 40% 못 넘을 것 같고요. 35%에서 40% 사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자, 이거는 뭐 저의 희망회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개혁신당으로 한번 가보면, 최근에 여기 이제 뉴스토마토에서 3자 여론조사를 했죠. 사실 이 여론조사가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민주당에서 1명 나오고, 국힘에서 1명 나오고, 개혁신당에서 1명 나오고, 조국혁신당에서 누가 한 명이 나오겠죠. 또 지금 정의당에서 나오고 막 그렇게 하겠죠. 이분들은 빼더라도 저는 조국혁신당도 지지율을 상당히 이제 먹고 들어갈 거라고 보는데, 어쨌건 지금 여기서는 야, 이재명이 40% 넘었잖아.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갑자기 이런 여론조사를 처음 받은 거예요. 그렇죠? 처음 받았으니까 이분들이 이제 이재명을 찍었는데, 이제 이런 여론조사가 계속되면 당신들이 이제 지지하는 후보가 아니지, 이재명은 아니지. 그리고 또 이제 레이스가 진행되면서 그 지지율이 이제 많이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건 지금 이준석 대표, 이준석 후보의 처음 레이스의 첫 여론조사는 12%, 13% 이제 정도가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두 자리는 넘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요건데요. 저는 이 동아일보 그 신년 여론조사 요게 이제 굉장히 재밌었는데, 이준석 대표가 제일 적죠. 11.8%. 그런데 재밌는 거 한번 보세요. 이재명 표를 누가 제일 많이 뺐었어요? 이재명의 경쟁력은 이준석입니다. 그죠? 예. 오세훈이 지금 이게 현재 서울시장이고 지난번에 찍었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세훈 지지율이 높고 홍준표 지지율이 높고 그런 것 같지만, 이재명이랑 붙어서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을 가장 고통스럽게 할 사람이 이준석이라는 거다. 물론 뭐 여기 뭐 1% 차이, 홍준표 시장이랑은 0.7% 차이, 뭐 그 정도는 적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 개혁신당 그 지지자들, 그 다음에 윤석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믿는 게 있지 않습니까? 3대 TV 토론만 한번 해라. 그 사자가 될지 모르겠지만 TV 토론하고 1대1 맞붙고, 그렇게 해서 이게 청년 정책을 가지고 붙고, 혁신 정책을 가지고 붙고, 글로벌 정책을 가지고 붙으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재명을 이길 후보,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재명을 이길 후보는 이준석밖에 없어요. 지금 이재명을 이겨야 대통령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오세훈도 이재명 못 이기고요, 홍준표도 이재명 못 이겨요. 그렇지만 이재명 이길 후보는 저 4명 중에는 이준석이 이제 가장 강력한 후보라는 확신이 저는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선 전망, 이거는 희망 히어로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현재는 뭐 누가 저를 가지고 박수를 치고 이게 정치 전문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겠습니까, 저에 대해서. 근데 어쨌건 저는 이재명은 40% 미만이 나올 거고, 국민의힘은 20% 미만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당장 모이는 것 같지만 저 안에서 탄핵이 결정이 되고, 그 안에 경선 과정에서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가 서로 손가락질을 하면서 지지율이 이제 서로 까먹을 거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개혁신당은 1월 말이 되면서 바로 대선 레이스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탄핵이 결정되기 전까지 대선 레이스를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들은 탄핵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 전에 이제 심평 변호사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오세훈, 홍준표 대선 노름 그만 멈춰라. 왜 너희가 지금 탄핵이 안 될 텐데 너희가 대선 후보로 나간다는 말을 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우리 개혁신당보다, 민주당보다도 이게 탄핵이 결정되는 한 달 내지는 2달, 3달 정도는 레이스가 늦게 출발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한테 굉장한 강점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경선 과정이 큰 의미가 없이 바로 인석 중심으로 치고 나간다 그러면 또 그 저쪽에 이제 상대 당들이 경선을 하고 있는 한 20일 정도의 시간을 우리가 더 버는 겁니다. 그러면 화성에 그때 23일인가요? 그거보다 훨씬 더 긴 기간 동안 우리가 이준석을 알리고 이준석의 정책을 알리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 그러면 우리가 월등하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저겁니다. 개혁신당이 국민의힘 지지율을 넘어섰다. 개혁신당이 국민의힘 지지율을 넘어섰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선거 전략이 이겁니다. 이제 대구 경북은 이준석 대구 사람 아닙니까? 경북 칠곡 사람 아닙니까? 자, 우리 이준석을 한번 몰아봅시다 라고 설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재명이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국힘을 이겼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설득을 해야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재명 이기려면 힘을 합쳐야죠. 네, 우리 도와주세요. 우리 30대, 40대, 50대가 어르신들, 그죠? 60대, 70대, 80대 아버님을 만나고 어머님을 만나고 고모 삼촌을 만나가지고 설득을 해야죠. 이재명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설득을 한다 그러면 이재명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건 뭐 단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대선 자금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요거는 우리 이제 그 윤석 의원께서 장남만 여의도에 가서 말씀하셨던 거에 답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보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윤석 당대표 국힘의 당대표 나갔을 때 조영 의원, 나경원 의원은 한 10억 정도 썼다. 조직도 만들고 그랬다. 그렇지만 이준석은 조직 하나도 없이 3천만 원으로 선거 치렀다. 지난 대선 때도 이재명은 480억, 윤석열은 420억 썼지만 80억만 써도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왜 이길 수 있는지도 설명을 다 했어요. 지역 조직도 안 만들어도 되고 막 그렇기 때문에 사무실도 안 얻어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80억이라 그러면 저는 22대 총선 때 이준석 우리 후보가 후원금을 사흘 만에 마감했었거든요. 화성에 나갔는데 대선 후보 나가면 저 80억 저 뭐 일주일 안에 저는 빡 다 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뭐 윤석 대표께서 비트코인이 몇 개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대선 자금도 우리 당원들이 또는 이제 윤석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마음을 모으면 저것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거 파워포인트를 만든 지 한참 오래 돼 버렸어요. 아까 이제 넣고 빼고 하느라고 뒤에 내가 어떤 슬라이드가 있는지 몰라서 살짝 보고 와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해야 되는. 여기 사실은 단계에 적은 건데 다른 질문 자. 많아요. 제가 이게 싸가지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제가 미는 겁니다. 야, 네 가지 있다, 싸가지 있다, 싸가지 있는 40대 기수다. 우리는 40대 기수가 굉장히 강점입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지역에 많은 젊은 분들이랑 이야기해봤더니 이준석이 이제 40이에요? 와, 우리랑 같은 세대네요. 밀어야 되겠네요. 찍어야 되겠네요. 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은 세대 간의 갈등이 점점 불거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30, 40대, 50대가 모이기 시작을 하면요. 여러분들이 요 중에서 뭐 60대, 70대가 이제 계실 수도 있을 텐데 저는 사실 60대입니다. 이제 환갑을 넘었는데 이게 젊은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을 고모, 삼촌, 이모, 숙모, 그죠? 외삼촌을 설득을 하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네 가지 있는 40대 기수 이준석 뭐가 있느냐? 첫 번째 실력이 있다. 실력은 뭐 타의 추정을 불허하죠. 두 번째 설득력이 있다. 진짜 이준석을 만난 사람들 다 좋아해요. 예, 만나기 전에는 싸가지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만나 보면 정말 예의 바르고 괜찮거든. 아까 이제 강직들이 나왔죠, 그죠? 제발 좀 이제 착한 척 좀 해라. 왜 싸가지 없어 보이냐? 그러는데 실제로 보면 그러지 않아요. 사람 굉장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정책 역량이 있잖아요. 누구보다도 미래에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 만한 좋은 현실적인 정책 대안이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성공 방정식이 있잖아요. 이준석이 선거에까지 한 번도 진 적이 없잖아요. 자기 선거를 졌구나. 많이. 그래서 거기는 질 수밖에 없는 구도였는데 어쨌건 우리 동탄에서 한번 이겼죠. 그 다음에 이제 국힘에서 당 대표로서 이렇게 그때 서울 지방선거 그때는 당 대표는 아니었지만 서울시장, 부산시장. 그 다음에 당대표로서 대선, 지방선거 다 이겼잖아요. 성공 방정식을 아는 사람이에요. 네 가지가 있는 40대 기수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내가 이걸
이거는 네 가지가 없는데 제가 못합니다. 죄송해요. 예, 예. 네 가지 없는이라고 내가 적은데 싸가지 없는 그래 싸가지 없다. 죄송합니다. 진행하십시오. 예, 싸가지 없는데 뭐가 싸가지 없냐?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것도 이제 만들어 봤는데 그냥 진행하세요. 없는으로 갑시다 그냥. 자, 없는데 첫 번째 우리 이준석 의원이 없는 관계 있다. 없는 게 뭔가 하면 이준석 의원은 겁이 없다. 이준석 진짜 겁 없는 거 맞죠? 그래서 아마 다 동의하실 것 같아요. 겁이 없는 이준석 40대 기수 멋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이거는 뭐 최근에 이제 모 당협위원장이 적은 글에 뭐 있다 그런 말을 제가 이제 아까 단계에서 읽었는데 이건 모르겠고요. 하여튼 공식적으로는 여친이 없습니다, 그죠? 네 가지 없는데 여친이 없습니다. 여친 있어요, 없어요? 저는 없는 걸로 없어요? 알고 있는데. 아니, 저요? 저요? 저는 있어요. 자, 그래서 뭐 다 여친이 있는데 여친이 없는 우리 이준석. 그 다음에 이건 제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건 아니에요. 근데 공유 자전거만 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개인 자전거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개인 자전거가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뭐가 없을까요? 뭐가 없을까요? 이게 이제 한 글자, 두 글자, 세 글자를 하다 보니 네 글자 만들어봤는데 탄수화물 왜 없죠? 옛날에 저탄고지 한다 그랬죠, 그죠? 저탄이니까 탄수화물 좀 없다. 그냥 한번 만들어 봤고요. 아니면은 탄수화물 요즘 보니까 이제 저탄고지 포기한 것 같은데, 그럼 탄수화물 있다고 생각하면 출마 자격이 없다. 아직은 출마 자격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1월 29일일 겁니다. 그러니까 60일이면 2월달이 28일밖에 없으니까 1월 29일 이후에 출마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맞나요? 요것도 아니야 출마 자격이 있다라고 하고 싶으면 저는 이거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는 이준석 의원이랑 많이 만나봤지만 정말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책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이거 어떻게 삼국지의 스토리를 그 적재적소에 그래 비유를 들어가면서 쓰는지 세계 정세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 게 없는 저보다는 연배가 제가 64년생이니까 주민등록상으로 65년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건 한 20살 정도 나이가 어린데 정말 이렇게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네 가지 없는 40대 기수 이준석. 여친 대신 비리가 없다. 비리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비리 아니야, 이게 농담입니다. 잠시만요, 위원장님. 이건 농담이고. 그래서 이제 비리 없죠. 비리 없는데 여친 없다가 더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재밌게 하려고 이제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요 정도고요. 그 다음에 제가 황영은에 대해서 그 재밌는 사진 한 개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 보신 적 있어요? 이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이준석 대표가 사실 쫓겨났죠. 쫓겨나고 그래서 가처분 신청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막 그래가지고 자명을 했어요, 그죠? 자명을 하다가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됐을 때가 어딘가 하면은 대구시 북구에서 열린 떡볶이 페스티벌이었습니다. 그때 떡볶이 페스티벌에서 저랑 같이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 왼쪽에 이제 조선일보에 나온 게 저 뒤로 이제 있는 게 마주 보이고 있는 게 저거. 오른쪽 저 사진이 그 바로 여친이 있대요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공식적으로 이제 없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저걸 서울경제는 저기서는 얼굴을 제 블러 처리를 해가지고 좀 당황스러웠는데 어쨌건 윤석 그 당시 이제 쫓겨난 대표가 오래간만에 처음 이제 등장을 할 때 저랑 같이 찍었던 사진이 기억이 나서 그게 벌써 2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건 저렇게 이제 당대표 쫓겨나고도 좀 미소를 잃지 않았던 저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막 그랬는데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요. 저런 멋진 이준석 그걸 우리 가진 제가 모신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 것 같고 가진 우리 개혁신당이 수권정당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혁신당이 이번 대선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 당원들이 그다음 우리 당협위원장들이 당직자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한테로? 이준석 대표한테로 모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